자, 이번 영상에서는 비동사를 사용하는 나머지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고요. 예고해드린 대로 한국어의 형용사와 영어의 형용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차이점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비동사가 도대체 뭐 때문에 있어야 하는지 그 의문점이 해소가 안 되고, 그래서 비동사가 계속 거슬리고 장애가 되거든요. 우선 비동사를 사용하는 경우 또 하나는 관용적 표현들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had better 플러스 동사의 원형, 이런 표현들 많이 보셨죠?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 강력한 충고예요. 꼭 그렇게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얘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you had better go, 너는 꼭 가야 돼, 가는 게 좋겠어, 이런 뜻이에요. 근데 you had better careful, 이건 어떠세요? had better, 얘는요 그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관용적 표현이라 그랬죠. 근데 careful은 딱 봐도 형용사죠. 저렇게 꼬랑지에 full 요게 붙으면 요건 형용사지. 그러니까 지금 had better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하는데 형용사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had better, 이놈의 사용 규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저기에 동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가 없네? 그럼 어떡할까? 그쵸, 땜빵 동사 출동해야죠. 그럼 비동사를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뭘 써야 될까요? are, 이놈을 쓸까요? be, 얘를 쓸까요? 당연히 be죠. 왜? 동사 원형이 온다고 했으니까. 비동사의 원형은 be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you had better be careful, 너는 조심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저 자리에 이제 왜 be가 왔는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필수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얘들은 다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수거들인데 요것들을 살펴보면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이렇게 따로 애써서 외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ought, 뭐뭐 해야 한다,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는 참이네, 이런 뜻이죠.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다,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be going to, 뭐뭐 할 거야. 자, 미래를 나타내는데 특히 확정된 미래를 나타내요. 스케줄이 이미 그렇게 잡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would like to, 뭐뭐 하기를 원해. be supposed to 원형,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특히 얘는 미드나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뜻도 있고요.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be likely to, 뭐뭐일 것 같아, 이렇게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used to, 자, 뭐뭐 하곤 했었어,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보던 것들이죠. 근데 쟤들 보면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고 따로 외울 필요가 없죠. 뒤에 전부 다 to 부정사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to 부정사 자체가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니까 쟤들을 보면서 따로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이렇게 굳이 애써서 외울 필요가 없죠. 앞으로 각종 예문이나 독해, 회화에서 반복해서 다룰 그런 수거들이에요. 자주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사 정도만 해두셔도 괜찮아요. 예문을 통해서 자주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질 표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would rather, 이런 표현도 있죠. 차라리 뭐뭐 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would, 뭐뭐 할 거야. rather, 차라리, 오히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조동사 would, 얘가 있네.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고 했죠. 근데 rather,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차라리, 오히려, 이런 뜻을 가진 부사예요. 그럼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아직 동사 원형이 안 왔잖아요. 그죠? 그럼 뒤에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오겠지. 그게 조동사의 성질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따로 동사 원형이 온다, 이렇게 억지로 외우실 필요가 없는 거죠. 조동사의 성질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관용적인 표현들, 수거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 동사 원형 쓰면 돼요. 근데 아까처럼 you had better, careful, 이렇게 형용사만 왔다, 그럼 안 되는 거지.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동사 원형 자리가 비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딱 메꿔주는 동사, 땜빵 동사, 비동사. 그래서 you had better
be careful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가 사용되는 마지막 경우죠. 명령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명령문은 또 따로 빼서 영상을 만들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필수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릴게요. 명령문은 일단 말 그대로 명령하는 문장이에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명령은 주로 내 눈앞에 있는 사람, 즉 너한테 하는 거예요. 너한테. 우리말도 명령을 할 때 야, 너 가, 너 조용히 해, 너 꺼져, 너 조심해 이렇게 하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명령문은 내 앞에 있는 you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나 미드를 보면은 you go there, 너 거기 가 이렇게도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명령문은 이렇게 주어가 너무 뻔해요. 너에게 하는 말이거든. 너 가라고. 명령이란 건 이렇게 어차피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너, 요놈에게 하는 거라 주어가 너예요. you. 이렇게 너무 뻔한 경우 영어든 우리말이든 생략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명령문에서는 주어가 맨날 you니까 너무 뻔해. 그래서 주어 you를 생략하고 you go there 이렇게도 쓰지만 그냥 you 생략하고 go there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때 명령문을 배우면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을 쓴다. 그래서 가라 그러면은 go, 이리 와 come here, 여기 있어라 stay here 이렇게 쓰죠.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근데 주의하실 건 우리가 학교 때 하도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을 쓴다. 이걸 너무 강력하게 배워가지고 명령문에 주어 you를 쓸 수도 있다는 걸 인정을 잘 못해요. 저 문장들은 앞에 주어 you를 붙여도 명령문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명령문에 주어 you를 생략하지 않고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모르면 미드나 영화 볼 때 해석이 난감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미드나 영화에서는 주어 you를 써갖고 명령문 자주 쓰거든요. 어쨌든 명령문은 주어를 쓰든 안 쓰든 동사는 원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문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면 주어는 you예요. 근데 이 you는 생략 가능하다. 즉 생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명령문은 반드시 동사 원형을 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완벽합니다. 근데 조용히 해 이렇게 명령을 하고 싶은데 자, quiet 이렇게 하면 될까요? 물론 상대방이 알아는 들어요. quiet 이렇게 하면 조용히는 할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어법에 맞는 명령문으로 써볼게요. 명령문은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고 했으니까 저 quiet 저 단어가 동사이기만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사전을 찾아봤더니 어머 형용사네. 형용사. 명령문은 동사 원형이 앞에 와야 되는데 얘는 형용사야. 안 되겠다. 그죠? 저 앞에 동사 원형이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동사 자리가 빈 거야. 맞죠? 이렇게 동사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짠 하고 나타나서 동사의 빈자리를 메꿔주는 애 누구? 그쵸. 비동사. 그래서 be quiet 이렇게 쓰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할 때 be quiet. 비동사가 들어가는 이유 아시겠죠? are quiet 이거 아닙니다.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명령문은. 그러니까 비동사의 원형 be quiet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라. 요거를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이럴 때 보통 nice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nice는 보시다시피 형용사예요. 그래서 nice to me 이렇게 명령문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왜냐면 명령문도 문장이니까 당연히 동사가 있어야 하고 명령문은 특히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동사가 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동사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동사가 누구라고요? 비동사. 그래서 be nice to me. 야, 나한테 잘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라고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당신 행복하세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행복하세요. happy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옆집 강아지가 달려올 수도 있어요. happy 이러면 happy가 달려온다니까. 명령문이잖아요. 행복하세요. 행복해지세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happy 얘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동사 원형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문이 제대로 안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딱 나타나는 거 동사가 필요하면 짠 나타나는 애 비동사죠. 그래서 be happy 행복하세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Don't worry, be happy 걱정 마세요. 행복해하세요. 기뻐하세요. 이런 노래도 있죠. 그리고 뭐뭐 하지 마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부정명령문이라 그래요. 이거는요, 동사 원형 앞에 don't 얘만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명령문 앞에 don't 얘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Don't go, 가지마. Don't cry, 울지마. 이렇게요. Don't smile, 웃지마. Don't eat it, 그거 먹지마. Don't worry, 걱정마. 이렇게 명령문의 원래 형태인 동사 원형 앞에 don't 요거만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공식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don't 다음에 명령문. 근데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don't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슬퍼하지 마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슬픈 이란 뜻을 가진 단어는 sad 얘예요. 그럼 슬퍼하지 마 don't sad 이러면 될까? 안 되겠죠. 명령문은 동사 원형이고 뭐뭐 하지 마 그러면 그 앞에 don't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sad 얘는 형용사니까 지금 동사 원형 자리가 또 비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나타나는 동사 누구? 그쵸, 비동사. 그래서 don't be sad,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너 미워, 행복하지 마, 행복하지 마, don't be happy. 너 왜 다른 여자한테 친절한 거야? 그 여자한테 친절하지 마, don't be nice to her. 자, 이제 저 문장들에 왜 be 얘가 들어갔는지 아시겠죠? 명령문의 기본값이 동사 원형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형용사만으로는 명령문이 성립하지 않고 동사 원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가 필요할 때 짠 하고 나타나는 비동사가 여기서도 대활약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우선 한국어와 영어에서 형용사의 차이점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것이 비동사의 존재 이유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한국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예쁘다. 아주 간단한 예문이죠. 문법적으로도 완벽한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저 문장은 주어와 형용사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상한 점이 전혀 안 느껴지죠. 왜 그러냐면 예쁘다라는 저 단어가 다라는 말로 끝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 다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동사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여기 국어사전 보여드릴게요. 자, 사전 보셨죠? 어때요? 분명히 예쁘다라는 말은 한국어에서 형용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에서는 주어와 형용사만 있어도 문장 성립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형용사의 기본형이 다 이렇게 동사랑 똑같이 끝나서 그래요. 그래서 문장을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동사도 형용사도 다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어 기능을 형용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의 문장 성립 원칙은 영어의 문장 성립 원칙과 달라요. 영어는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문장이 성립하지만 한국어는 주어와 동사 또는 주어와 형용사가 있으면 문장이 성립돼요. 이해하셨죠? 이거는요, 중국어도 그렇고 태국어도 그래요. 중국어 사전에서 피아오리앙 이 단어를 찾아보면 뜻이 뭐라고 나오냐면 예쁘다 이렇게 나와요. 품사는요, 당연히 형용사예요. 중국어 형용사도 이렇게 예쁘다, 즉 동사와 같은 어미로 해석이 됐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요, 중국어 형용사도 서술어 기능을 한다는 말이에요. 마치 동사처럼 뭐뭐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녀는 예쁘다, 타헌 피아오리앙, 그녀는 예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중국어 문장도 주어와 형용사만으로 문장이 성립해요. 한국어랑 똑같죠. 앞에 있는 헌, 저 단어는요, 영어로 치면 very의 뜻이에요. 이상하게 중국어는 예쁘다고 할 때 꼭 저렇게 헌 이 말을 같이 쓰더라고요. 혹시라도 저 헌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까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거는요, very 이 뜻을 가진 부사예요. 매우 예쁘다 이런 뜻이 된 거죠. 어쨌든 중국어도 이렇게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주어와 형용사만 있어도 문장이 성립돼요. 태국어도 한번 볼까요? 나는 예쁘다, 찬 스웨이. 나는 예쁘다, 스웨이. 얘는요, 예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도 사전을 찾아봤더니 수식사, 즉 형용사라는 뜻이겠죠, 여기서는. 그런데 뜻이 예쁘다 이렇게 나와요. 역시 태국어의 형용사도 뜻이
예쁘다 이렇게 나오죠. 즉 동사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 태국어도 주어와 형용사만으로 문장이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어의 피아오리앙 이 단어도 사전을 찾아보면 예쁘다. 태국어 스웨이 이 단어도 사전을 찾아보면 예쁘다. 모두 형용사고요. 한국어의 예쁘다 이 단어도 형용사. 얘들이 전부 다 가다, 먹다, 놀다 같은 동사처럼 꼬랑지가 다 이렇게 끝나요. 즉 서술어 기능이 있다는 말이고, 이래서 한국어, 중국어, 태국어는요 주어와 형용사만으로도 문장이 성립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는 제가 잘 몰라서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영어의 pretty 얘를 한번 볼까요? pretty를 사전에서 검색해 봤더니 예쁜이라고 나오죠. 영어의 형용사는 뭐뭐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예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문장으로 그대로 만들어 보려고 하면 그녀는 예쁜 이렇게 돼버리죠. 이건 문장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녀는 예쁘다 이러면 문장이 딱 마무리가 되죠. 근데 그녀는 예쁜 이러면 문장이 마무리가 안 돼요. 그녀는 예쁜 이걸 보고 오 완벽한 문장이야 이런 분들 설마 안 계시죠? 제발 안 계셔야 하는데, 그래서 영어에서는 she pretty 이렇게 쓰면 문장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영어의 형용사는 예쁘다가 아니고 예쁜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저걸 그대로 해석하면 그녀는 예쁜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강에서 배웠던 문장의 성립 원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어의 문장은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된다. 주어와 동사 요게 성립 원칙인 거예요. 여기에 형용사란 말은 전혀 없죠. 영어의 문장은 주어와 형용사 가지고는 문장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한국어, 중국어, 태국어는 동사, 형용사 둘 다 서술어 기능을 해서 문장을 마무리할 수가 있는데 영어는 그게 안 된단 말이지. 영어의 형용사는 뭐뭐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를 않거든요. She pretty 그녀는 예쁜. She crying 그녀는 울고 있는. 현재 분사는 형용사라 했죠. She loved 그녀는 사랑받는. 이때 loved 동사 아닙니다. 과거형 동사 아니에요. 과거 분사형입니다. 저게 만일에 과거형 동사 사랑했다 라는 뜻이면 반드시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그녀는 사랑했다 누구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건 loved 얘가 과거형 동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loved 제가 동사가 아니면 뭘까? 당연히 과거 분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과거 분사도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라 했죠. 그래서 그녀는 사랑받는 she loved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세 가지 모두 문장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녀는 예쁘다. 그녀는 울고 있다. 그녀는 사랑받는다. 이렇게 해야 마무리가 되는데 그녀는 예쁜, 그녀는 울고 있는, 그녀는 사랑받는 이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문장이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용사만으로는 문장 성립을 못 시켜요. 그래서 2강에서 배운 문장 성립의 원칙이 이렇게 성립한다 그랬죠.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국어나 중국어, 태국어는 주어, 동사 또는 형용사가 반드시 있어야 문장이 성립하는데 영어는 형용사로는 문장 성립이 절대로 안 되고요.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우리말의 형용사는 뭐뭐다 이렇게 끝나니까 서술어 기능이 가능해요. 그래서 문장을 성립시켜요. 근데 영어의 형용사는 뭐뭐다 이렇게 끝나질 않으니까 서술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와 우리말에서 형용사의 큰 차이점이고 그래서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가 있어야만 문장이 성립한다 라는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동사가 있어야만 문장이 성립해. 근데 저기엔 동사가 없네. 동사 자리가 비네. 이럴 때 짠 하고 나타나는 동사가 어떤 동사? 그쵸. 땜빵 동사, 비동사. 그래서 she is pretty, she is crying, she is loved 이래야 문장이 성립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무조건 동사가 문장 성립에 필수예요. 형용사는 아까 보셨다시피 영어에서는 문장 성립을 시키질 못해요.
근데 이 원칙을 모르니까 첫 번째 문장을 보고는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오면 비동사를 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오면 비동사를 쓰는 게 아니고 예쁘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동사가 마땅한 게 없으니까 이럴 때 짠 하고 나타나서 동사의 빈자리를 메꿔주는 게 비동사라고. 근데 가끔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오면 비동사를 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She got pretty. 그녀는 예뻐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녀는 예쁘다가 아니라 그녀는 예뻐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사용된 동사 get 얘는요 어떤 상태로 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도 보호 자리에 형용사 pretty가 왔잖아. 맞죠? 보호 자리에 pretty 형용사네. 근데 비동사 안 썼잖아 저기에는. 왜 안 쓸까? 아니 왜 못 쓸까 저기에는? 동사가 있거든 지금. 동사가 저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땜빵 동사가 어딜 들어와요. 동사가 멀쩡하게 있는데 땜빵 동사가 나와가지고 야 좀 비켜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she was got pretty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러면 동사가 두 개가 돼버리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오면 비동사를 쓴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는 분명히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왔는데 비동사 쓰면 안 되거든. 자, 비동사는 문장을 다 써놓고 보니까 마땅한 동사가 없어. 내가 하려는 말 중에 의미가 있는 단어를 다 늘어놨는데 보니까 동사가 없어 지금. 동사 자리를 못 채워. 그럼 영어에서는 문장 성립이 안 된다 그랬죠? 그 빈자리를 메워서 문장을 성립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동사라 그랬죠. 그게 비동사의 존재 이유예요.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오직 하나씩만 있어야 한다. 이 문장의 성립 원칙부터 가르쳐야 비동사의 존재 이유가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비동사를 자꾸 정의하려니까 계속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겉도는 거예요. 배운 걸 적용하려고 해도 자꾸 예외가 나와. 그럼 원칙은 한 줄인데 예외가 산더미처럼 쌓여요. 그런 걸 무슨 대단한 원칙을 발견한 것처럼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혼동만 주니까. 원칙이 하나 있는데 예외가 한 50개 나와. 이런 건 원칙이 아니라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말의 형용사는 예쁘다. 영어의 형용사는 예쁜. 이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동사의 존재 이유에 대해 자꾸 고개를 갸웃갸웃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뭐지? 왜 저런 게 필요하지? 이해가 안 가거든. 우리말은 그녀는 예쁘다. 형용사만 있어도 문장이 성립하는데 영어는 she pretty 이게 안 되는 거지. she is pretty 이러거든.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is 저놈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고 자꾸 거슬리는 거죠. 근데요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만일 우리 한국어에서도 형용사가 예쁜 이렇게만 정의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예쁘다 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 한국어에. 그냥 예쁜 이라는 단어만 있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녀는 예쁜 우리말도 문장이 성립이 안 되죠. 만일 이렇게 우리말 형용사가 예쁜 이라는 형태로만 정의가 된다면 우리말에도 문장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문장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동사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영어의 비동사 역할을 하는 어떤 동사가 분명히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비동사가 없는 이유, 그리고 영어에는 비동사가 있는 이유, 이 차이를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형용사의 차이예요. 영어나 우리말이나 명사에는 서술 기능이 없어요. 그는 학생, he a student. 이게 둘 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말은 그는 학생이다. 이다라는 말을 붙여서 문장을 마무리하고 영어는 he is a student. is라는 동사를 집어넣어서 문장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는 영어나 우리말이나 둘 다 서술 기능이 없어. 그래서 여기선 차이가 없어요. 결국 형용사의 차이가 비동사를 이해하기 힘들게 만들었던 주요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형용사 반드시 영어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pretty, 예쁜, big, 큰, small, 작은, diligent, 부지런한,
아시겠죠? 이런 습관이 들어야 영어를 익히시는데 수월하십니다. 요즘 이런 교육이 잘 안 되니까 pretty가 무슨 뜻이야 하고 물어보면 자꾸 애들이 예쁘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비동사가 왜 필요한지 몸으로 느끼기가 힘들어요. 사전에 분명히 예쁜이라고 나오는데 pretty가 무슨 뜻이야? 그러면 예쁘다. 자기 맘대로 이렇게 대답한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에서 diligent, tall, expensive 이런 형용사를 찾아보시면 전부 부지런하다, 키가 크다, 비싸다 이렇게 해석 절대로 안 나옵니다. 부지런한, 키가 큰, 비싼 이렇게 해석이 나올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 형용사는 스스로 기능을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영어에서는 주어와 형용사만으로는 문장을 성립시키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문장을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어와 동사의 조합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주어와 형용사를 썼을 경우 문장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동사 역할을 하는 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 뜻으로 굳이 해석하자면 뭐뭐다, 뭐뭐이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 그게 바로 비동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 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비동사. 그 비어있는 동사 자리를 메꿔주니까 저는 땜빵 동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우신 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관용적 표현이나 수거들이 있었어요. You had better go. 동사 원형이 왔네요. 괜찮다. You had better careful. 동사 원형이 아니라 형용사가 왔네. 그럼 동사 원형이 와야 할 자리에 동사를 채워야 하니까 땜빵 동사, 비동사. 그래서 you had better be careful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명령문은 동사 원형을 쓴다. 부정 명령문은 don't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다. go there 거기 가라 명령문이죠. 동사 원형 go 잘 썼어요. don't go there 거기 가지 마라 부정 명령문이죠. don't 다음에 동사 원형 go 잘 썼어요. 조용히 해라 quiet 안 되죠. 얘는 형용사니까 동사 원형을 써야 명령문이라니까. 그래서 비어있는 동사 자리를 채워주는 땜빵 동사 출동하는 거예요. be quiet. 슬퍼하지 마. don't sad. 안 되죠. don't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명령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don't be sad. 슬퍼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예쁘다. 한국어 형용사. 뭐뭐다. 이렇게 끝나니까 서술어 역할 가능. pretty. 예쁜 영어 형용사 서술어 역할 불가. 그래서 비동사가 개입해서 문장을 성립시킨다. 한국어 형용사도 만일에 예쁘다의 형태가 아니라 예쁜이라는 형태만 있었다면 아마도 거의 100% 한국어에도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어떤 동사가 탄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영상 3편에 걸쳐서 비동사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알아봤어요. 그 존재 이유를 알아봤더니 어디에 써야 할지도 결정이 됐지요. 다음 영상에서는 비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 의문문, 부정문, 부가 의문문, 그리고 의문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법,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거 의외로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늘 헷갈렸던 부분을 또 다음 영상에서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